6월 1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과가 되겠죠.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재료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끝이 났다. 명분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어? 부채 한도 협상하잖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재료는 이제 6월에 연준의 FMCA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건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할 건지,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동결 아니면 인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금리 인하가 하반기가 넘어서 내년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좀 과열된 종목이라든가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코스피를 또다시 3천을 전망하는 이런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리포터를 자주 올려드리진 않는데 필수 리포터만 올려드리죠. 지난주에 반도체 리포터도 한번 올려드렸고, 오늘은 지수 전망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DB 금융투자에서 상당 3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명분이 너무 약하다. 네, 이번 S&P 500 같은 경우가 4,200을 저항 구간으로 다른 증권사에서 대부분 최대 4,500포인트. 그럼 국내 증시로 이거를 환산하게 되면은 아무리 상단을 뚫는다 하더라도 2,800 정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3,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800 이상도 IBK 투자증권, 메리츠 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 내용이 있죠. 뉴스를 올려드리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금융투자가 하반기 코스피 전망을 가장 높은 3,000포인트로 제시했다. 그래서 하반기 미국 등 주요국 소비가 구매력 제고와 맞물려 양호한 모습을 보여 이를 통해 맞은 실적 장세에 따라 증시는 상승 이어갈 것이다.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저는 이제 피해야 되지 않나,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이 오지 않나. 자, 여러분들 살짝 고개를 돌려서 한 2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전망치 100만원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고, 에코프로에 대한 매수 리포트가 쏟아져 나온 뒤에 에코프로가 50만원까지, 8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조정이 나왔고,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00만원, 삼성전자 100만원 아니라 10만전자, 9만전자 외치다가 5만전자까지 떨어졌습니다. 누가 외쳤습니까? 증권사들이 주로 외쳤거든요. 저도 리포트를 많이 참고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정리해서 취합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도된 전망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달의 뉴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스피가 3천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2,300까지 떨어졌어요. 2,300까지 떨어졌을 때 매도 리포트가 이 전체 리포트 중에 6개밖에 안 됐습니다. 매도 리포터가 0.04%였어요. 비율이.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터가 얼마나 허황된,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도 강세론자, 무조건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당연히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한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고점 구간에서 뭐 50%씩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리포트라도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중에 대한 이슈들을 리포터가 제시할 때 리포터가 비중을 제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매수 리포터가 제시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3,000 전망이 나왔다? 2,800 이상의 전망도 3개가 있다? 야, 이거 팔 때다. 그래서 고점 종목들은 팔고 우리 이제 자동차 부분주도 모아가야 되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웬만해서는 수익 구간의 종목들은 팔 때다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이슈가 나왔는데 달러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녹아들어 있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경제에 대한 리스크들이 조금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좋아,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번 주에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고, 특히 국제유가뿐만 아니죠. 지금 굴이라든가 다른 원자재 가격도 꾸준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본다면은 시장이 자체가 바닥에서 2023년도 1분기
정말 바닥에서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온 뒤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 아쉽죠? 아쉽지만은 우리 1분기 때 수익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에는 좀 쉬어가는 시장을 만들었고 6월달 시장은 FMC 전후로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 된다. 기다릴 때까지 굳이 무리해서 지금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다. 제가 5월달에 제시했었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저는 5월달에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이 2025년도나 되어서야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좀 안 좋게 봤는데 오늘 반도체가 막 10%, 삼성전자가 10%, SK하이닉스가 20% 가까이 오르면서 저도 틀리는 시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시선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이거를 뭐 실적으로 볼 것인지 모멘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이런 호재로 인해서 막 엔비디아 보시면은 지난 1개월간 30% 올랐어요. 그리고 3개월간 60%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루어질 건지 빅테크 업종들이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말 시장을 지금 단기적으로 분석과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싣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지 않냐, 네, 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6월달 FOMC 회전까지는 조금 더 리밸런싱 하되 보수적으로 접근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제유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자, 국제유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좋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시장을 통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이슈가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대선 출마할 수 있다, 언젠간 조국에 봉사하겠다 라고 해서 대선 출마를 또 염두에 두고 있는데 글쎄요. 네, 그리고 이번 이 6월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 금리 이슈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또다시 이제 방산 이슈가 있어요. 지금 폴란드가 지금 독재 정권화를 착수하고 있다.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뭐 K9부터 시작해서 폴란드에 무기를 많이 수출했는데 요게 약간 먹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먹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뉴스가 나오고 요거는 제가 새롭게 올라오면은 좀 정제해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사 관련된 이런 유튜브라든가 리포터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지금 뭐 음모론이 굉장히 많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제 폴란드를 새롭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 없이는 여러분들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이 최고기 때문에 미국과의 밀월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국이 자체 개발을 주장한 CPU 칩이 알고 봤더니 인텔 제품이고 라벨갈이 유명하죠. 중국의 라벨갈이 해서 중국산 제품으로 팔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여러분들 위기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내부적인 위기가 골마서 터지진 않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위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채권 시장에 그리고 또 위안화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간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느 정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의 수익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느 하나라도 좀 반대되는 말하는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간첩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중국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네, 중국에 가서 살라고 하세요. 농담이고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주요 내용은 하방이 코스피 3천 간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될 타이밍이 왔다는 거, 요거는 명확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대장주 빅테크 업종들로만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죠. 이게 지금 뉴스 보시면은 한국도 대장주만 하고 있고 코스피 전체 종목의 40%는 손실이다. 이건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지수 ETF 이런 거 그리고 선물 옵션의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은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꾸려 나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대형주들이 강세인 시장은 누가 좋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이런 변동성이 변동성을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지
변동성이 많은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변동성이 많아야지 내가 투자할 거 먹을 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보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빠른 회전율, 리밸런싱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개별 이슈들, 유효등 이슈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 에너지주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해서 버크셔에서가 또 뺐어요. 지금 지분이 25%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계열사 편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워렌 버핏 형님의 전략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네, 이 정도까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제 제가 머스크 참된 CEO설 말씀해 드린 다음에 주가가 이틀 연속 올랐죠. 네, 이겁니다. 어제 증시 보시면 재밌어요. 장전시장. 그래서 두 달 만에 200달러를 회복했다. 중국 방문해가지고 우리 중국 시장 챙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하나의 립 서비스죠. 그리고 좀 짜증나는 거는 기가팩토리를 중국이 추가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했어요. 머스크를 빨리 납치를 해야 된다. 머스크 납치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에 기가팩토리를 유치한다는 게 저는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은 쉽지 않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우리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이어서 이제 과열 논란에 휩싸기 시작했죠. 야, 여러분들 100% 200% 올라갔으면은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이유가 머리에 못 팔아요. 네, 대가리에 팔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야지 이제 떨어지면 또 어깨가 오잖아. 여기라도 팔면 되는데 사람들이 밟고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단 엔비디아가 뭐 올해만 거의 6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이제 템버거 종목들을 찾지만 그 템버거 종목들은 10년에 가까이 올라가는 거지, 아니면은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버슈팅 이후에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근데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들 제가 이거를 이번 달에만 3번 정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보고 싶다.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만 투자하시면 되고요. 전기차 충전소가 좋은 이유는 3개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야, 난 그래도 전기차 내가 GV70을 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라테크 가져가시면 됩니다. GV70을 포함한 GV 시리즈에 무선 충전 하드웨어를 제작해서 가장 먼저 선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V 시리즈를 끌고 계신 분들은 유라테크, 그냥 차 위에 이제 올려두면은 헤드폰처럼 무선 충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완충하는데. 그리고 그냥 일반 충전하면 여러분 10시간 걸립니다. 계속 꽂아놓고 이런 것도 불안하단 말입니다. 스파크 튀어서 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기차 충전소에 그런 에어리어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자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나와야겠죠. 그래서 유라테크를 정말 중장기적으로 추천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 이미 기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짧게 디스플레이 전기차 충전소를 본다. 우리 뭐 공략했잖아요. 디스플레이텍 영상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 그게 아니다. 나 전기차에 미래를 걸겠어 하시는 분은 유라테크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뭐 오늘 게임 테마주 계속 이슈 나옵니다. 네, 게임 테마주 계속 이슈 나오는데 뭐 투자하실 분은 투자하시고, 저는 좀 게임 테마주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하이브가 또다시 나타난 이런 뭘 해야죠.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BTS 전력 중단해서 위대하고 출시 매도할 수 있다. 매도할 수 있죠. 네,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된다. 근데 임원들은 안 된다. 임원들은 주가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임원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었을 때 여러분들 10년 때려보세요. 10년 아니면은 재산 뭐 100배 이상의 회수, 이런 것, 과징금, 이런 것도 때려버리면 하겠습니까? 법이 너무 약하니까 과징금 내더라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근데 법이 바뀔 리는 없다. 법은 이제 기득권자들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뀔 리 없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인정해야죠. 자, 그리고 뭐 오늘 전체적인 이슈들. 자, 나라셀라 진영 신규 상장하니까 장 초반에 어떤 정도의 수급이 들어갈 건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삼성전자 오늘까지 흔들리면은 요게 또 이제 득달같이 수급 들어오겠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규상장 종목은 20% 이상 떨어지면 사면 돼요. 20% 이상 떨어졌을 때 단타로 들어가면은 뭐 못해도 5% 먹는다.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천 전망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어느 정도 수익 계신 분들은 좀 비중 익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장전 브리핑 추가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